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점입가경이다, 이런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떠나가는 권력과 이제 새로 무대 위에 올라서는 권력, 둘 사이에 이렇게 충돌음이 계속되는 그런 선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죠.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입니다. 올해 62살. 최고 학부,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공부한 경제학 박사입니다. 뭐 그 사람 자체로는 자격 요건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세평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촉이 지금 날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근데 그것이 꼭 거짓말일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협상을 해놓고 그 똑같은 협상에 대해서 저쪽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쪽은 또 이쪽대로 해석을 하고, 심지어 종이 위에 써놓은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말로 주고받은 말, 그 중에서도 대면을 한 게 아니라 전화로 주고받은 말은 뭐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서로 어긋날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진실공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점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청와대의 이철희 정무수석은 아니 인수위원회하고 합의했다. 그래서 지명한 사람이 이창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인수위원회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택도 없다. 그런 합의한 적 없다. 협의한 적 없다.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좀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표 10분 전에 전화를 했다. 전화가 오긴 왔다. 그러니까 전화를 두 사람이 한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장제원 실장이 하는 말입니다. 이철희 수석이 이창용 씨 어때요? 하기에 내가 좋은 사람 같다. 그게 끝이다. 여러분, 이거 협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협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협의했다고 봅니다. 만약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이창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좋은 사람 같다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검토해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제원 실장 본인이 실토한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 같다고 얘기했다는 것. 좋은 사람 같다는 것은 찬성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글쎄요, 두 사람 사이에 전화를 주고받을 때의 그 느낌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만 아는 거죠. 좋은 사람 같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뭐 그냥 좋은 사람 아니냐, 이 정도의 얘기. 그러나 우리의 의중은 그와는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좋은 사람 같다 이 말이 그 이철희와 장제원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주고받을 때는 우리도 동의한다, 그런 뜻이었는지, 그 어감이라는 건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장제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다. 그게 끝이다. 그것을 가지고 당선인 측의 얘기를 들었다는 게 납득이 가느냐? 납득이 안 간다. 결국은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다.
청와대가 정식으로 당선인에게 하는 총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당선인이 수락하겠다고 하면 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호간 협의나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게 이제 장제원 실장의 설명입니다만은 제가 그냥 보기에는 좀 어설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창용 그 IMF 그 아태 담당 국장이 그동안 처음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모든 신문방송에 이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창용 이 지명자는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었을 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 생각이 똑같다 라든지, 우리 생각은 다른 엉뚱한 보도가 나가고 있으니 그러한 보도를 자제해 주세요 라든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창용 IMF 아태 담당 국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장제원 실장이 아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만 얘기한다면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다. 그것도 발표 10분 전에 왔답니다. 이건 좀 청와대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니, 발표 10분 전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중요한 자리를. 그러면 안 되지요. 장제원 실장이 말한 것처럼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주고받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요. 하루 이틀 며칠 동안 시간을 좀 두고 그쪽에서 상의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지. 이철이가 누군데 갑자기 전화해서 이 사람 어때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걸로 협의했다 땡?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따위로 해왔습니까? 인사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철이가 장제원한테 이 사람 어때요? 한마디 물어봤고 장제원은 좋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인수위원회 쪽에서도 이창용이 자격 미달인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이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팩트 중에 하나는 이철이 정무수석이 두 사람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쪽이 그 두 사람 중에 이창용이라고 찍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또 다른 진실 공방이죠. 둘 중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 쪽에서는 그래서 인수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오간 얘기 녹취록 다 있는데 공개하겠다, 그러자 인수위 쪽에서는 깔리면 까봐 하고 싶으면 공개해봐,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위원입니다. 감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장도 1명이고 나머지 이제 감사위원 6명, 총 7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권의 비리를, 정부의 비리를 직격탄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처가 두 군데 있으니 하나는 감사원이고 하나는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위원 7명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떠나갈 정권에게는 정말 목숨처럼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감사원의 감사위원 그 7명이 모이는 회의는 감사를 어디를 할 것인지, 누구를 할 것인지, 어떤 사건을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갈 정부는 뒤가 구리고 캥길수록 감사위원들을 자기 편으로 심어놓고 그러고 떠나고 싶겠지요. 문재인 정권은 이걸 한 번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야. 문재인 정권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권인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만 이번에 이제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감사위원 임기가 4년입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권, 그 정부, 친정부 사람이 이미 감사위원 중에 2명이 있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럼 2명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4명이 친정부 인사가 된다. 그러면 7명이 모이는 회의에서 과반수인 4명이 친문재인, 친더불어민주당 이 사람으로 되면은 앞으로 4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4년 동안 감사원은 앞선 정권의 적폐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적폐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임기가 4년, 감사위원도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본다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인사가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지금 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는 임기가 3년입니다. 아무튼 떠나는 정권 사람들은 어떻게든 새로 떠오르는 정권이 적폐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여기저기에 뭔가 대못을 좀 박아놓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을 완수하겠다. 검찰의 수사, 기소 이걸 분리하겠다. 이것은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한 몸이 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버리면은 있으나 마나한 수사할 때 얘기 따로, 재판받을 때 얘기 따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제 야당에서는 공공기관 인사는 알박기를 하더니 검찰 이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대못받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대장동 특혜 의혹,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경제성 조작 의혹이죠. 그 다음에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이런 너무나 중요한 그 사건과 수사가 지금 재판과 함께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해왔던 검찰이 기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대장동, 월성 1호기, 울산시장 선거 이거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 여기에도 감사위원을 문재인 정부 사람들로 과반 이상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뭐가 그리 두려우냐. 정말 두려운 게 많기는 많은 모양이구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감사위원 2명을 추가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명권을 행사를 하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청와대가 지명은 하지만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는 그래 청와대도 한 사람 지명하고 이제 윤석열 인수위원회도 한 사람 지명을 해서 두 사람을 일단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협의를 하자 이러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해결 실마리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윤석열 점심 먹기로 한 거 지금 일주일하고 8회 지나고 있는데 언제 먹을지 전혀 앞이 안 보이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일요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해버렸죠. 그때 너무나 양쪽이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윤석열 서로 신뢰가 제로다. 신뢰 제로 0빵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고 여기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2명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뭐 이런 문제가 함께 엮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